산과 물과 사람의 인심이 맑아 삼청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경상북도 청도. 청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소싸움입니다. 한 해 경기가 시작되는 3월, 주말이면 봄나들이 나온 가족으로 경기장은 북새통입니다. 소싸움은 무리지어 있던 소들이 힘을 겨루는 걸 보고 자신의 소를 응원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쪽 소가 꽁무니를 빼면 지는 겁니다. 소싸움이 청도의 오래된 볼거리라면 미나리는 새롭게 떠오른 명물입니다. 화악산과 남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구릉에는 미나리밭이 가득합니다. 4개 마을 127가구에서 미나리를 키우는데요. 생산량이 무려 1,000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제 미나리는 미나리 깡이 아니고 미나리 밭입니다. 물이 미나리 깡은 물을 채워서 미나리를 재배하지만 우리 여기는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 밤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 3cm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미나리 깡하고는 전혀 좀 다른 재배 방식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의 원산지는 인도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고려시대였죠. 청도 미나리는 자생하는 미나리 씨앗을 받아 하우스에서 재배합니다. 흙이 없으면 이거 생거로 먹거든 원래 우리는. 네. 이 향이 요즘 독특합니다. 그 속이 꽉 찬 남자처럼 한제 미나리도 꽉 찼고 영양분도 다른데 미나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삭아삭하고 맛이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미나리를 생산한 건 1992년부터입니다. 일조 시간도 짧고 물이 너무 차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면은 물이 너무 차서 보면은 덜에 좋은 놈보다 그 소출이 굉장히 적게 나요. 시내에 계시는 분이 와서 미나리를 해서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농가를 조금씩 그게 해보니까 더 벼농사보다는 수입도 좋고. 청도의 농부들은 바지런히 움직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공급해 미나리는 지저분한 물에 산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꿨죠. 게다가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이라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벼농사에는 맞지 않는 환경이 미나리에겐 최적의 조건이 된 겁니다. 생산량의 80%는 현지에서 소비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 어렵죠.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미나리를 돌돌 말아서 먹는 거래요. 싱싱한 미나리가 기름기 많은 삼겹살의 맛을 눌러주며 향긋한 맛을 더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게 만약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 간 해독 시켜주고 씹어보면 되게 아삭아삭해요. 미나리가 아삭아삭하면서 향이 있고 그래서 그 맛이 되게 좋아요. 집에서도 미나리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조림을 할 때 함께 넣어 먹는 건데요. 먼저 갈가자미를 잘라 물에 삶습니다. 갈가자미는 산란기를 앞둔 3월이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을 때죠. 미나리의 향과 색감을 그대로 즐기려면 데쳐 먹는 게 제격입니다. 미나리에는 혈압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천연 약재가 된답니다.
봄 곁에 해묵은 이불 호청을 말리듯 청도에선 간물이 곱게 든 천이 따사로운 햇살 속에 마르고 있습니다. 봄 햇살이 좋아서 간물 염색이 잘 되겠다. 청도는 납작한 모양의 반시감으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석탄병이라는 떡을 찔 때 쌀가루에다가 간가루를 섞어서 찔 거거든요. 떡이 참 맛있기도 하고 이게 영양도 좋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탄병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떡입니다. 잣과 꿀이 들어가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데요.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아낄 석, 삼킬 탄자를 써 삼키기가 아까운 떡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가을의 깊은 맛을 지닌 감과 추운 겨울을 보낸 향긋한 미나리를 품은 청도. 청도엔 사치스럽지 않고 소담한 계절의 맛이 있습니다. 짭짤한 생선구이가 이 봄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두툼한 살집을 자랑하는 생선 사이 봄의 또 다른 주인공 꽁치가 있습니다. 계절마다 찾아오는 손님들로 항구의 주인공은 매번 바뀝니다. 요즘 항구를 접수한 건 꽁치입니다. 상자마다 가득가득 꽁치가 꽉 차 있습니다. 탄탄하고 탄력이 탄탄하고 이거 조금 안 좋은 거는 눌리면 쑥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꽁치는 봄에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포구 한쪽에선 온종일 꽁치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꽁치는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게 최고죠. 1년이면 다 성장해 산란을 할 만큼 꽁치는 번식력이 강한데요. 수온이 따뜻해질 지금이 산란기입니다. 성질 급한 꽁치는 바로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꽁치는 이게가 싱싱해야 해가 되지 어지간히 안 싱싱하고 해가 잘 안 됩니다. 꽁치가 아무리 흔해도 물회만큼은 바다에 와야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입니다. 물회가요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뭔 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네. 지금 어촌 마을에선 집집마다 꽁치로 젓갈을 담느라 바쁩니다. 싱싱한 꽁치를 통째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천일염을 적당히 버무려 4, 5개월 정도 삭히면 맛있는 꽁치 젓갈이 됩니다. 4월서부터 5월 이렇게 이제 담가 가지고 요것도 이제 내장을 빼면 맛이 없어요. 젓갈이. 꽁치 젓갈은 꼭 봄꽁치로만 담가야 제맛이 납니다. 가을에 나는 꽁치는 기름이 너무 많아요.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도 한번 담아봤지요. 담아봤는데 기름이 너무 차서 젓갈이 안 되고 봄에 난 그래야만이 이제 기름도 덜 차고 젓갈 담그는 데는 아주 봄철에 나는 꽁치가 적게 아주 좋아요. 꽁치 액젓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전통 음식입니다. 담근 지 1년 정도 지난 젓갈에 건더기를 걸러내 만들죠. 전라도 김치에 갈치젓이 빠지면 섭섭하듯 동해안 어촌 지역에선 김치에 꽁치 젓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답니다. 요 맛으로 이런 데서 한다. 꽁치 젓갈이 꽁치는 살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꽁치 젓갈은 항상 단맛을 주기 때문에 음식을 해놔도 그래 맛이 있어요. 깊은 맛도 있고. 수육을 먹을 때도 꽁치젓이 필수입니다. 액젓에 마늘과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섞으면
꽁치 젓갈 쌈장이 되는데요. 수육을 미역에 싸서 쌈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별미랍니다. 옛날에는 가까운 바닷가에도 꽁치가 많았습니다. 잡는 방법도 지금과 달랐죠. 해초 밑에다 이래 살랑살랑 흔들면은 꽁치가 막 많이 온다고. 새카맣게 어떻게 온다고. 오면은 요 손을 그 해초 밑에다 이으면은 여기 막 올라와요. 산란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오면은 잡아가지고 배 올리고 잡아가 배 올리고 이렇게. 꽁치는 해조류에 몸을 비비며 알을 낳습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한 것이 손꽁치잡인데요. 해조류를 바닷물에 늘어뜨리고 있으면 꽁치들이 모여들어 알을 낳는데 이때 손을 넣어 재빨리 꽁치를 잡았습니다. 요즘 꽁치를 잡기 위해선 울릉도 인근까지 제법 먼 길을 달려야 합니다. 꽁치는 유자망이라는 길다란 그물을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서 잡습니다. 그물 길이만 해도 80m에 달합니다. 꽁치가 물에 이제 한 10m 여기 표식하고 있다가 배 떨어지면 여기 물 위로 딱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제 그 자망에 물에 걸리는 거거든요. 불빛을 좋아하는 꽁치는 어두워지면 밝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꽁치의 가늘고 긴 주둥이가 좁은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거죠. 꽁치와 함께 예상치 않은 귀한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독도의 바다사자 강치입니다. 강치에게도 어부에게도 꽁치는 봄이 준 선물입니다. 선물 꾸러미를 챙기느라 가판 위는 밤이 늦도록 쉴 틈이 없습니다. 붉게 타오릅니다. 대낮 같은 밤을 지낸 이들에게 보내는 축배입니다. 꽁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선입니다. 싱싱하면 이렇게 쥐도 이게 바닥바닥하니까요. 그게 싱싱한 물이에요. 꽁치는 묵은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입니다. 묵은지에 꽁치 몇 마리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게 만드는 밥 반찬이 됩니다. 꽁치살을 다진 뒤 갖은 채소를 넣고 전을 부치면 꽁치로 만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소한 별미전이 됩니다. 우리 애들은 이거 이제 가져 사 먹이는 것보다 이거 꺼가지고 아빠가 잡아오니까 집에 있으니까 영양가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냥 놔두면 지질러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 놀면서 이제 하나씩 집어 먹고 나가고 이제 이랬지. 어떤 요리든 꽁치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된장을 푼 물에 꽁치를 넣고 푹 끓인 뒤 잘 익은 꽁치를 꺼내 살만 따로 추려냅니다. 잔뼈는 있지만 그래도 단뼈는 골라낼 수가 없으니까 요 큰 뼈만큼은 골라내야 되거든요. 발라낸 꽁치살은 다시 넣고 끓여냅니다. 여기에 국수를 넣고 삶아내면 바닷사람들만 아는 별미 꽁치 장국수가 완성됩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진 일품 요리입니다. 꽁치는 생물보다 통조림으로 더 유명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 음식들이 통조림에 담겨 전투 식량으로 보급됐습니다. 이때 어획량이 많던 꽁치가 포함됐죠. 그 후로 꽁치 가공업은 급성장했고
대중적인 서민 음식이 됐습니다. (90년대) 이후 참치 통조림에 밀린 꽁치는 다시 변신을 합니다.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로 만들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청어가 귀해지면서 기름기가 많은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죠. 옛날에 아버지가 배를 타고 이래갖고 꽁치를 잡아오면 몇 마리 가져오면 이제 집에서 처맞기 때 옛날은 초가집이라서 처맞기 때 내려놓으면 집으로 엄마가 엮어놓으면 그거 갖고 이제 마르기 전에 한 며칠 안 돼가 덜 마른 상태에서 우리는 빼먹어요. 빼먹고 이러다 보면 진짜 맛있다니까. 꽁치가 발에 밟힐 정도로 많던 시절 생꽁치로 특별한 음식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게 포항에는 이게 꽁치 두드리는 거를 당구 친다 이러거든. 당구를 쳐가지고 그래 이렇게 국도 끓이고 그래가 먹고 옛날에 그래 해 먹었다고. 칼로 다져 만든다고 해서 꽁치 당구국입니다. 콩나물에 간장만 넣고 끓이다가 다진 생선을 어묵을 만들 때처럼 숟가락으로 뚝뚝 떼어 넣습니다. 그래 옛날에 이 초상 때나 뭐 큰일 때 잔치할 때나 결혼식 할 때 그 주장 이거를 막 국을 끓이고 옛날에 집에 밥하고 이래 집에 손님 받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전해오는 토속 음식이지만 요즘은 과메기 만들 꽁치도 귀해지면서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시절 결핍을 채워주던 풍요로운 음식이 꽁치였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같은 맛, 그 맛이 봄바다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항만을 가진 울산. 역동하는 중공업의 도시 울산은 부추로도 유명한 고장입니다. 들판에 푸릇푸릇 부추가 자랐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부추는 길쭉하고 잎이 가늡니다. 반면 노지 부추는 길이가 짧고 육질이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서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한데요. 부추는 베어줄수록 길이도 더 자라고 단단해진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왼쪽에 보이는 게 초벌부추, 오른쪽이 다시 자란 부추입니다. 언제 수확한 부추든 씻을 땐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다뤄야 합니다.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연하다 보니까 잘 만지면서 이게 부딪히게 하면 이게 부추가 멍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세각시 다뤄주지. 그렇게 씻어야 돼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돼지고기와 따뜻한 성질을 가진 부추는 찰떡궁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맞추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듯이 말이죠. 부부의 정을 돈독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정구지라고도 하고, 예, 또 뭐 벽을 뚫을 정도로 오줌 쫄기가 좋다고 그래서 파벽초라고도 하고. 아니 말해놓고 나니까 부추의 매운맛 성분인 황화알릴이 몸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유독 경상도에서는 부추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부산에서의 부추 사랑은 유별나죠. 부추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 부산에 있습니다.
돼지국밥에 양념한 부추를 통째로 넣어 먹는 건데요. 처음 시작은 돼지 부산물로 만든 국밥의 누린내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부추 없이는 돼지국밥 못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하루에 수도 없어요. 갖다 넣는 게 수도 없어요. 금방금방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묵수 또 갖다 넣으면 또 갖다 넣어요. 골목엔 아침마다 부추 트럭이 줄을 섭니다. 경상도 지역의 돼지국밥이 대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추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부추 겉절이에 꼭 들어가는 게 멸치젓입니다. 경상도에선 간장 대신 멸치젓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봄에 멸치젓을 담는 건 한 해 농사나 다름없죠. 멸치에 소금 넣어 잘 삭히면 시간이 더해져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는 바닷가에 이래가지고 아무 나물이라도 데쳐가지고 멸치 젓갈에 뭐 김치랑 뭐 바다풀 나물 그런 데도 다 젓갈 들어가야 돼 바닷가. 멸치젓은 나물이며 김치며 간을 맞출 때 두루 사용하지만 특히 부추김치는 멸치젓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이 액젓으로 부추를 살짝 절입니다. 소금에 간해가지고 김치를 담그면 김치가 부추가 질기고 맛도 없고 그런 때문에 이거 이제 멸치 액젓 가지고 그래 해. 곰삭은 멸치 액젓만 있으면 부추김치는 다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념을 넣고 골고루 버무리는데 세게 버무리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아기 다루듯 살살 묻혀냅니다. 부추김치는 역사가 깊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김치의 원형인 채소절임을 부추로 해먹었죠. 장어 중에서도 힘좋기로 유명한 붕장어는 부추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장어의 살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푹 고안해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오면 채로 걸러냅니다. 여기에 우거지와 고사리를 넣고 육수를 부어 푹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어주는데요. 장어와 부추는 모두 허약한 몸을 튼튼하게 해줘서 함께 먹으면 더 몸에 좋답니다. 잘 구워낸 멸치에도 부추김치를 곁들입니다. 봄에 입맛 없을 때 멸치랑 전구지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입맛도 확 돌고 향도 나고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완전 맛이 너무 몰당하게 좋아요. 바다와 땅이 내준 봄의 맛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늘고 여린 봄 안에 힘찬 기운을 잔뜩 품고 있는 부추. 이 봄 부추를 먹고 기력을 충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